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돌싱 1년차 싱글맘이에요. 저희 부부 사이에는 이제 막 2돌 지난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최후의 최후까지도 이혼만은 피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었어요. 저한테 손을 댄 사람이 아무리 반성하고 빌어도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저희 딸한테 손을 안 댈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저한테 손을 댄 게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해서 남편화를 돋구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남편은 지인의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손을 댈 거라는 상상은 할 수도 없을 만큼 젠틀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쪽이 워낙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터라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하실 때 아버지에게 사업해보라며 금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주셨다고 해요. 거기다가 시대 흐름까지 잘 탄 덕분에 꽤 크게 성장했어요. 게다가 저는 외동이었기 때문에 형제들 간의 경쟁도 없었고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을 독차지하며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정은 좀 달랐어요. 저는 6남매는 TV 드라마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저런 형제가 있을까 했어요. 근데 그게 남편네였어요. 남편은 그 중에서도 넷째였어요. 시부모님은 전북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마저도 본인들 땅이 아니었고 농사 대신해주고 돈을 받아가는 고용된 농부?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집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뭘 먹더라도 형제간의 경쟁이 치열해서 제대로 못 먹었고 그렇다 보니 음식에 대한 집착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았어요. 어려서 잘 못 먹은 탓인지 남편은 키도 저랑 5cm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고 체중도 저랑 10kg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식탐은 많지만 위장은 약해서 먹고 탈나는 걸 수도 없이 봤죠. 그래도 연애하던 그 당시에는 남편의 식탐은 그저 음식에 대한 귀여운 욕망 정도로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었어요.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남편은 학비를 벌어가면서 대학을 다니느라 졸업이 늦어졌어요. 그 결과 취업도 다른 사람보다 늦어져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부모님에게 받는 용돈이 남편 월급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에도 비용의 대부분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남편은 김밥 천국을 가더라도 2명인데 메뉴는 3개에서 4개를 시켰어요. 다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봐도 충분하다고는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버거워해요. 제가 억지 부리지 말고 남기던지 포장하라고 해도 끝까지 다 먹을 수 있다며 억지를 부리고 꾸역꾸역 다 먹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탈나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카페 대신 약국에서 활명수를 한 병 마시면서 저희 데이트는 끝이 나죠. 이런 데이트 패턴은 자주 반복되었어요. 남편의 식탐은 결혼식 날에도 숨길 수 없었어요. 보통 결혼식 날 신랑 신부는 긴장도 많이 하고 인사도 다니느라 식사는 거의 못하잖아요. 근데 혼자 되게 바쁘더라고요. 빨리 인사하고 뷔페 먹어야 한다면서요. 저랑 결혼해서 신난 거보다 그날 뷔페 먹어서 더 신나 보였어요. 그래도 깨작거리는 것보다는 잘 먹는 게 낫지 건강하기만 하면 됐다 등등 5만 가지 생각을 하며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친정부모님께서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아이를 갖게 되었죠. 저는 원래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했지만 아빠는 아이부터 갖고 아이는 엄마가 봐주면 되니까 천천히 일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신 경제적인 지원은 아낌없이 해주신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전업주부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 직전까지도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터라 제가 할 줄 아는 건 전자레인지 사용법 정도였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일부러 친정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주셨고 부족한 저를 위해 친정엄마가 항상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제가 하는 거라곤 엄마랑 스크린 골프 치러 가는 게 전부였죠. 아빠는 항상 엄마에게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고 우울해질 수도 있으니까 취미를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갖게 된 취미가 골프였고요. 그래서 엄마는 저한테도 취미 생활을 꼭 가지라고 했는데 저는 어디 가서 새로 배우는 것도 귀찮고 엄마한테 골프 배우면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골프를 배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저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남편의 식탐이 불러온 문제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이 한 번이라도 가져보신 분들은 아마 제 마음 아실 거예요. 입맛이 하루 종일 없다가도 갑자기 땡기기도 하고, 막상 먹으면 입맛이 금방 사라지고 입덧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항상 패턴이 비슷했어요. 하루 종일 입맛이 없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남편이 저녁 먹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입맛이 당기더라고요. 특히 소, 돼지 상관없이 고기 굽는 냄새 맡으면 그렇게 군침이 돌더라고요. 그렇다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한두 점 먹으면 물려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이 고기 구워 먹는 걸 좋아해서 제가 항상 채워두거든요. 근데 저 혼자 먹으려고 하면 별로 안 땡겨서 잘 안 먹어요. 근데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밥 먹는다고 고기를 굽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남편 표정이 너무 살벌해요. 제가 딱 2점만 먹겠다고 하면 2점 먹는 걸 쳐다보고 있고, 왜 미리 구워 먹지? 맨날 자기 걸 뺏어 먹냐는 식이에요. 그 고기도 우리 집에서 주는 생활비로 사는 건데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투덜투덜거려요. 그거 1점, 2점 덜 먹어서 배가 헛헛하다는 둥, 먹은 것 같지가 않다는 둥. 너무 얄밉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뺏어 먹는 것도 아니고 임신해서 그런 건데 아빠가 될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싶을 정도로 가끔은 되게 서운한 적도 있었어요. 아주 가끔씩은 냉장고에 먹을 게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종 배달을 시키는데 정작 배달 오면 안 땡겨요. 그래서 한두 입 먹으면 결국 속이 안 좋더라고요. 새거나 다름없으니까 나중에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퇴근하고 와서 남편이 왜 저 혼자 시켜 먹었냐고, 이 집은 어떤 메뉴가 맛있는데 왜 그거 안 시켰냐고 투덜거려요. 그러면서 먹기는 또 맛있게 먹어요. 근데 전 그 모습을 보면 갑자기 또 입맛이 돌아요. 그래서 다시 한 입 먹으려고 하면 왜 뺏어 먹냐고, 안 그래도 제가 먹다 남긴 거라 양도 적다며 안 주려고 해요. 몇 번은 저도 짜증나서 내가 먹던 건데 네가 왜 먹냐고, 내가 나중에 먹을 거니까 먹지 말라고 하면 다 큰 어른이 그런 걸로 또 삐쳐요. 먹고 싶다고 하면 다 시켜주는데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을 긁어서 서로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한테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는 왜 쓸데없는 걸로 싸우냐며 그냥 아끼지 말고 시켜 먹으라고 하셨죠. 네 남편이 설마 너 스트레스 주려고 일부러 그러겠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어지간하면 좋게 생각하며 넘기려고 했어요. 출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싶지 않았고 해서 최대한 조용조용하게 보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찾아왔죠. 크게 별탈 없이 산후조리까지 마치고 남편의 식탐에도 그러려니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아이 낳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한창 이유식 먹을 때였으니까요. 그날도 아이 이유식을 만들고 있는데 자꾸 옆에 와서 간을 보겠다는 거예요. 간을 한 게 없는데 무슨 간을 보냐고 해도 맛이나 좀 보자며 계속 기웃거리고 한 숟갈 떠먹더니 애 먹을 거를 소금 간을 하자고 후추를 치자며 자꾸 사람을 살살 긁더라고요. 아무리 무지해도 이렇게까지 무지한 사람은 없겠지 싶어서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유식 다 만들어서 소분하고 있는데 와서 또 슥 보더니 왜 자기 말대로 안 했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남편의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깨닫고 얘기했어요. 아이 먹을 건데 간을 왜 하냐고요. 아이 이유식 간 없는 건 상식인데 아이 키울 생각이 전혀 없냐고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거 하는 김에 자기 먹을 것도 좀 해주면 어디 덧나냐고 툴툴거리면서 삐쳐서 나갔어요. 화를 내도 내가 내야 하는데 지가 왜 삐치는지 참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며칠 지나서 보니 아이 이유식이 말도 안 되게 빨리 줄어들더라고요. 이건 필시 누군가 먹는다는 건데 아이 아니고 저 아니면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추궁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 대용으로 간해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먹는 거니까 자기는 하루에 하나씩만 먹는다며 저를 바라보는데 설마 많이 안 먹으니까 칭찬해달라는 건가 싶었어요. 너무 화가 났지만 아이 깰까봐 조근조근하게 얘기했어요. 애기 보느라 안 그래도 지치는데 왜 애기 먹으라고 만든 걸 네가 먹어서 내 일을 더 늘리냐고요. 너는 다른 거 먹을 것도 많지 않냐. 내가 안 사주냐고. 왜 하필 아이 거를 꺼내 먹었냐고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보고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군다며 또 삐치는 거예요. 정말 화도 나는데 어이가 없고 힘이 빠져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월급이라고 쥐시할 만큼 가져오는 무능한 놈이랑 내가 미쳤다고 결혼까지 했는지 정말 후회되더라고요. 그래도 방에 들어와 아이 얼굴 보면서 나는 지금 산후 우울증이라고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한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남편이 미안했는지 먼저 저녁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족발에 소주 한 잔 어떠냐면서요. 쩝쩝 박사답게 먹는 건 알아서 잘 시켰어요. 그렇게 저희는 족발에 막국수랑 주먹밥이랑 깔아놓고 먹고 있었어요. 입맛도 없고 일단 사과부터 좀 받아야겠다 싶어서 저는 별말 안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먹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었죠. 저는 입맛이 없어서 그런지 새콤한 막국수로만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남편은 누가 보면 며칠 굶긴 사람이었어요. 족발 시키면 들어있는 제일 큰 뼈 있잖아요. 그걸 들고 아주 야무지게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야금야금 먹다 보니 막국수를 제가 거의 다 먹었더라고요. 마지막 한 입을 제가 먹고 입가심으로 주먹밥을 딱 먹으려는 순간 뭔가 묵직한 게 제 머리를 때렸어요. 아픈 건 둘째치고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니 남편이 좀 전까지 뜯어먹던 족발뼈로 절 때린 거였어요. 씩씩 거리면서 입가심으로 막국수 먹으려고 했는데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냐며 저를 때린 거였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서럽게 울었어요. 내가 이런 대접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도 지기 싫었는지 대놓고 투덜거리면서 혼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집에 있기 싫어서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왔어요. 엄마 보는 순간 눈물이 또 흐르더라고요.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시길래 남편한테 족발뼈로 맞았다고 하니 어머니께서 그렇게 화내는 건 살면서 처음 본 듯했어요. 엄마는 친정에서 기다리라며 제가 못 챙겨온 아이 용품들 가져다 주신다며 저를 대신해 저희 집으로 향하셨어요. 가까운 거리라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어머니가 안 돌아와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경찰서로 가보니 피떡이 된 남편과 엄마가 있었죠. 남편 얼굴이 뭉개질대로 뭉개져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막국수 때문에 삐쳐서 나간 남편이 딱히 갈 곳이 없어서 아파트 정자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엄마가 골프채를 하나 꺼내들고 저희 집으로 향하던 중 정자에서 햄버거 먹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고 거기서부터 엄마와 남편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친정엄마 성격이 많이 화끈하시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사람 살리라며 맞으면서 도망을 가고 저희 어머니가 팔이고 다리고 닿는 대로 때렸다고 하시네요. 그걸 보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신고하셨고요.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눈을 부라리고 있어서 제가 가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그냥 쌍방으로 합의 보고 나가자고요. 우리 엄마 고소하면 나도 너 똑같이 고소하고 양육권 뺏고 너 개털 만들어서 이혼할 거라고요. 그리고 여자 때린 남자라고 소문내서 아주 사회에 매장시켜버릴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희 엄마는 쌍방으로 합의 보고 나왔어요. 어차피 남편이 귀책 배우자였고 소송해봤자 오래 걸리고 저한테 뜯기기만 할 거라 그냥 조용히 협의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울고불고 미안하다며 매달리는데 그렇게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멀리 온 상태였죠. 그렇게 저희 짧았던 결혼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죠. 저는 집 정리해서 친정에 들어갔어요. 부모님도 이제서야 마음 놓이신다고 하시고요. 아빠도 제 행복이 제일 우선이라며 앞으로는 재혼하더라도 직접 고르시겠다고 하네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탈출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두서없이 길기만 한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